자,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 유리함수 다시 한번 개념 요약 정리 싹 다 들어가자. 알았죠? 자, 유리함수 갑시다. 유리함수는 결국 중요한 거 뭐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점근선 포함해서. 알았죠? 유리함수는 거의 80% 이상의 문제가 전부 다 일단 그림. 오케이? 그래프에서부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배운 게 뭐였어? 그림 그리자. 그치?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 너희가 꼭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 해놓고 나서 플러스 누구요? 성질도 포함을 해야 하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총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y는 x-a분의 k의 플러스 b의 형태. 그리고 하나는 뭐요?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형태. 그치? 이걸 a, b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mn으로 고쳐줄게.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왔을 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다 그릴 줄 알아야 돼. 교과서에는 뭐 해서 설명을 그리세요라고 하냐면 이렇게 바꿔서 그리세요라고 교과서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바꿀 필요가 굳이 없다. 알았지? 교과서는 이렇게 제시하지만 이렇게 하지 마. 이 상태에서 그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이 상태에서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기서든 여기서든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건 누구 찾아야 돼? 그렇지, 점근선. 여기에서는 그러면 점근선 x는 뭐가 돼요? 뭐라고? m이요. 발음 조심하세요. 점근선 x는 얼마? m. y는 얼마? n.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점근선을 찾을 때 얘들아 식으로 뭘 외우는 거는 아닐 거야. x 찾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찾으라 그랬어? 뭐가 0이 되게? 분모가 0이 되게. 그 다음에 y에 대한 점근선은 어떻게 찾으라 그랬지? 그 분모로 맞춘 다음에 뭐래? x의 개수의 b, a분의 c. 그치? 기억나지? 그래서 점근선을 찾을 때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분모가 0 되도록 해서 찾은 거야. 두 번째, y에 대한 점근선은 이렇게 해서 찾은 거야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라. 알았지?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둘 다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지. 자, 왼쪽 녀석 x-m분의 k 플러스 m 이라는 형태에서 나와 있는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그렸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뭘 봐야 돼? K가 그렇지. K가 커지면 뭐래? K가 양수면 이쪽으로, K가 음수면 이쪽으로 그려주세요 라고 나온다. 맞냐? 네. 근데 얘는 점근선을 찾은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Y절. 그렇지. 임의의 x. 근데 예지야, 네. y 절편을 찾으세요라는 방식은 없다. 아무 x나 집어넣는데 그때 보통 x에 0을 넣을 뿐이야. 근데 y는 x분의 2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으면 x에 0 넣으면 안 돼. y 절편이라고 얘기하지 마. 알겠어? 아무런 x를 하나만 대입해 주는 거야. 그때 보통 여기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뭔가 붙어 있으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0을 넣지. 제일 계산하기 쉽게.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x에 뭘 넣어주면 돼? 1 같은 거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아무런 x 하나만 대입합시다 라는 거야. 알았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임의 x를 대입해서 지나는 하나의 점을 딱 찾았어. 그렇지? 그래서 지나는 점을 찾은 거야. 그 점을 이제 쿡 찍었어. 내가 지금 그려놓은 그림에 요 점 하나 찍었다, 그치? 그리고 나면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 저 점을 지나야 되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 1, 3, 4번. 그렇지. 저 점을 지나도록 그리는 방법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오케이? 물론 이제 그런 점이 요런 데 찍혀 있긴 하겠지. 알았죠? 오케이? 규희도 알겠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플러스 누구? 성질. 여기서 물어보는 대표적인 성질은 제일 첫 번째. 뭘 물어본다? 점근선이 아니라 정의역 치역. 정의역 치역은 점근선을 뭐 하세요? 뒤집으세요.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아까 그래프 그릴 때 이미 썼지만 점근선 반드시 물어볼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대칭이 되도록 하는 선 또는 점 물어볼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적응하고 가자. 대칭성을 나타냅니다. 선 대칭이 있고요. 점 대칭이 있어요. 직선 몇 개? 두 개. 점 몇 개? 하나. 그때 내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지? 자,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y는 x라고 한 적 없다. 뭐하라 그랬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잖아. 맞다. 그리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두 개. 오케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만약에 대칭이 되도록 하는 직선을 줘버리면 그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고, 규입 아까 내가 설명했었는데 점근선의 교점이 그 위에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대칭을 나타내는 선을 찾아가는 문제는 점근선의 교점을 먼저 찾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알았지? 아무튼 그 직선은 반드시 뭐? 점근선의 교점이 지난다는 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 알았죠? 그러고 나서 점은 뭐에 대한 대칭? 그냥 점근선의 교점. 됐죠? 여기까지.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 제일 많이 물어보는 세 가지를 아무튼 설명을 해봤어. 오케이? 그리고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개념 설명을 할 때 나오는 성질 두 가지도 있었어. 근데 그거는 객관식에서 물어보기는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해서 요번에도 흰색으로 좀 써놓을게. 그냥 참고만 해두자라고 하면서 그때 나오는 게 K가 양수일 때와 K가 음수일 때, 그때 그려지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그거 이제 설명하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물을 게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방금 이제 이거는 소정이가 대답했던 건데, 절대값 K의 값이 가라고 하자. 그냥 가 클수록 점점 멀어진다. 점근선에서부터. 이것도 근데 자주 객관식 문제의 성질로 물어보기는 힘들어. 그러면 객관식 문제에는 이 5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를 더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7번 지나는 4분면 찾기. 6번 어디 갔어? 그 다음에 7번 뭐야? 평행이동. 누구를 누구로 평행이동한 것이다. 누구를 이동하면 겹칠 수 있다. 요거 이제 참고지 문제로 역시 많이 물어봐. 왜? 학교 시험에는 내가 이제 우리 테스트 보면 있잖아. 유리함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만 골라서 내가 시험 문제를 만들어도 대략 20개에서 25개가 나와. 근데 너희들이 유리함수만 보는 게 아니잖아. 학교 시험을 볼 때는 유리함수도 보고 무리함수도 보고 또 순열도 보고 조합도 보잖아. 그치? 너무 많은 범위를 봐야 되다 보니까 유리함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것들도 물어봐야 되고, 사실은 5번까지도 물어봐야 되고, 지나는 4분면도 찾도록 해봐야 되고, 또 뭐 있어? 평행이동도 찾도록 해봐야 돼. 물어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모두 다 다른 문제로 물어보면 내가 테스트 봤던 것처럼 나는 이것 따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줬었는데, 학교에서는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다 합쳐버리기 위해서 덜 중요한 4번, 5번을 빼버리고 6번, 7번을 참고집 문제에서 함께 물어봐 버리지.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 2, 3, 4, 5번 보기 주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찾으세요라는 그 합답형 문제 학교 시험에 분명히 물어볼 수밖에 없다. 알겠어?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는 무조건 합답형 문제 하나 이상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 무리함수도 나오고 유리함수도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하나만 물어본다면 둘 중 유리함수를 주로 물어볼 거야.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무리함수는 끽해봐야 역함수가 좀 중요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요거 합답형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럼 여기에 이제 너네가 따로 연습을 해둬야 되는 거는 참거집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나는 4분면 찾기, 평행이동 찾기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모든 4분면을 지나도록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평행이동도 마찬가지. 평행이동 후 겹칠 수 있는 것은 그거를 이제 두 가지는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딱 두 개. 오케이? 평행이동 후 겹치는 거. 겹치는 것 찾기. 이런 문제.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만들자 치면은 이거 하나 더. 이거 하나도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기는 하지. 알았지? 알았지? 여기까지. 됐죠? 이거는 오늘 너희들 숙제하면서 마플에서 지금 규희랑 예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했길래 내가 오늘 풀어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음? 알았음? 거기다가 플러스로 누구까지? 역함수 내용까지 또 섞을 수 있고 오늘 너희들이 질문한 문제는 역함수도 섞여 있었을 거야. 평행이동 후에 역함수와 일치한다. 그리고 누구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 이런 얘기. 아무튼 요거. 그러면 유리함수 문제 벌써 한 두 문제쯤, 세 문제쯤 만들어줬어. 아무튼 됐나요? 네.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내가 보라색으로 써준 문제들은 뭐? 단독 출제 가능성이 있는 녀석들. 지난번이랑 조금 이렇게 시험 대비가 조금 다르게 시작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뭐? 요 녀석은 그러면 선생, 이건 어떻게 푸는데? 얘는 성질이지만 요 두 가지는 풀 수 있는 방법 명확하다. 뭐 하세요? 그래프 그리세요, 다. 내가 80% 이상의 문제가 다 그래프라 그랬지. 이 성질들도 사실은 그래프 그리면 답이 나와. 알았지? 근데 뭐 아무튼 요거는 반드시 그래프로 접근을 하고 대칭성은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외워서 풀 수 있어.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성질에 대한 문제야. 이거 그냥 그대로 외워서 진행하기. 알았지? 여기까지. 그럼 유리함수 벌써 80%다 끝났어. 그럼 남아있는 거 딱 두 가지. 누구랑 누구? 역함수랑 직선과의 교점. 그게 이제 또 중요하다 그랬지. 근데 그것도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 그래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요. 됐냐? 자, 잠깐만 빔 끄고. 그럼 유리함수의 두 번째. 누구하기? 역함수. 근데 유리함수는 있잖아. 너희가 3년 동안 배우는 모든 함수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뭐가 쉬운 거?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쉬운 거. 그래서 우리가 예지랑 규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 소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 범위인데, 자, 일반적인 그 함수라는 단원에서는 fx를 주고 나서 f 인버스의 1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너희들은 f 인버스를 찾지 않았잖아. 어떻게 했어? f에다가 무엇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오나요? 라고 했었지. 맞아? 근데 너희가 3년 동안 배우는 모든 함수들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누구는?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하기가 쉽다라고 했지.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는 이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면 너희들이 실제로 뭘 구해? 역함수 인버스를 구하고 가는 거라고 했지. 오케이? 그럼 함수에서 배웠던, 역함수에서 배웠던 그 방식, 뭐 f에 무엇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오나요를 유리함수에 쓰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게 훨씬 불편해. 분수식이라서 막 양변에 뭐 똑같은 거 곱해가지고 이항시키고 정리해가지고 x값 찾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귀찮아. 훨씬 귀찮아.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반드시 너희가 뭐 하라 그랬어,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뭐 하라 그랬어?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라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뭐 하라 그랬어? 외워두세요 라고 했었지. 맞냐? 네. 네. 자, 가보자. 예지야? 네.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를 불러보세요. ax ax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x 플러스 d. 그렇지. 잘 기억해두지. 안전벨트 매는 방향으로 있는 누구랑 누구는 b와 c는 뭐 해주세요? 자리와 부호를 모두 바꿔주세요 라는 거. 됐지? 교육 알겠어? 근데 혹시나 참고는 해둬라.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를 안 물어보는 거는 아니다. 알았지? 순서? 알았지? 구하는 방법이겠지. 그거를 안 물어보는 건 아니야. 유리함수에서도 서술형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는 해. 물론 어차피 물어볼 거면은 유리함수는 굳이 저렇게 풀지도 않는데 저걸 물어보고 싶진 않겠지.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세요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디서 많이 나오기는 하겠어. 요번에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어렵거든.
그치? 그래서 굳이 서술형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를 내고 싶다면 무리함수를 낼 가능성이 훨씬 높기는 한데 답은 유리함수를 모르면은 안 되지. 한두 번은 처음에 이제 시험 대비니까 한두 번은 역함수 구하라고 할 때 공식 쓰지 말고 실제로 한번 찾아가 봐. 잘 모르겠으면 금요일날 질문하시고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공식으로 푸는 거, 실제로 너희가 일일이 찾아가는 거. 알았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함수는 어때? 너무 심플하잖아.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누구 남았어요? 그거 그렇지. 유리함수와 누구? 직선. 누구? 직선. 직선 땡 위치관계. 자, 위치관계를 푸세요. 위치관계를 서술하세요 라는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의 풀이가 아니라 너희들의 답은 어떤 방식으로 써주는 거야? 유리함수와 직선은 만난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지. 안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한다고. 알았지? 알았지? 자, 위치관계를 물어보는 거는 결국 뭘 물어보고 싶은 거다? 교점 뭐? 그렇지, 교점의 개수. 오케이? 오케이? 네. 조인트 포인트. 왜? 조인트 포인트. 네. 쪽 포인트. 맞나? 맞냐? 포인트가 뭐야? 조인트 포인트 맞냐? 좀 이상하지 않냐? 아, 문과는 아무도 난 모르겠다. 아무튼 교점의 개수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만 생각하면 너희들이 닥치고 판별식 이러는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방식이야. 알았지? 자, 교점의 개수 또는 위치관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일반적 유리함수 말고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열립. 그렇지. 두 함수의 식을 연립하는 거다. 그렇지? 연립해서 만들었을 때 2차라면 판별식이고 2차가 아니라면 다항식이라면 인수분해 하는 거고. 오케이?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내용이라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그게 언제 나왔었어? 너희들 수학 1에서 나왔었어.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즉 새로운 함수 더 많이 배우게 되면은 그래프를 가지고만 출발하는 건데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2차 같은 경우에는 또는 3차 같은 경우에는 또는 연립했을 때 2차,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면 뭐 하는 거라고? 2차라면 판별식, 3차라면 인수분해로 가는 거다. 알았지? 근데 유리함수는 결국 어떻게 돼? 그렇지. 왜? 아니 1차분의 1차 는 1차니까 몇 차식이 돼? 1차식. 2차식. 2차식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분명히 뭘 쓸 거라는 거는 알아. 판별식 쓸 거라는 거는 알지만 판별식이 먼저야 다른 게 먼저야? 다른 게 먼저입니다. 왜요? 분명히 학교 시험에는 판별식만 가지고 구해놓은 답을 보기에 심어둘 건데 유리함수는 무리함수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너희들은 판별식이 아니라 또 다른 걸 이용해서 하나의 답을 더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게 뭐야? 바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의 심리를 보면은 답이 내가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이 보기에 있으면 거기서 생각을 멈춰. 그냥 그걸 답으로 써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지. 원래는 판별식과 그래프 모두 생각하자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판별식으로만 푼 답이 보기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심리를 미리 꿰뚫어 본 거야. 뭐? 그래프부터 해놓으세요. 그래야 두 가지 모두 찾아야 되는군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 알았지?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유리함수와 직선이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걸 끝내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아무튼 유리함수만 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너희가 실수하기 제일 좋아. 그래프 안 봐서 틀리는 거. 자, 예를 들자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야. 자, y는 x-1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나서 y는 mx-m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치자. 두 녀석이 뭐 하고 싶대? 만나고 싶지 않아.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너네들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판별식만 가면은 이 문제는 틀려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한번 가볼까? x-1분의 x 플러스 1은 mx-m 플러스 1로 했겠지. 그치, 규희씨? 그래서 이걸 양변에 뭐 할 거야? x-1을 곱하겠지. 그러면은 x 곱하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변은 mx의 제곱하면서 좌변에 있던 x 플러스 1도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나왔겠지. 그러고 나서 판별식으로 풀지 않겠냐? 맞아요. 판별식을 풀었을 때 판별식이 뭐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지. 만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 x가 아니라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나 1차 방정식이 나오다 보니까 그치? m을 포함한 어떠한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답을 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m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실제 답은 m은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판별식을 풀어주면 지금 부등호가 안 붙잖아. 등호가 안 붙잖아. 안 만나니까 0보다 작다. 틀린 말 아니거든. 근데 실제 답에는 등호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거를 뭐부터 그렸다면? 그래프부터 그렸다면 너무나도 명확해. 이 유리함수는 1,1을 점근사의 교점으로 하면서 x에 0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뭐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대략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이러한 식으로 생깁니다. 됐어요? 1,1이에요? 1. 네. 그러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직선을 그릴 때 너네가 이것도 역시 지지난번 1학기 기말고사 때 직선의 방정식 배웠지. 미지수 m 하나 포함을 하고 있어. 이거 보면은 뭐 하라 그랬어? 나와 너희들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 나는 직선을 보자마자 하나의 해석을 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직선이네 하고 끝나는 거. 그게 차이라 그랬잖아. 예전에 배웠던 거를 까먹은 거. 그게 차이란 말이야. 우리 직선의 방정식 볼 때 내가 분명히 미지수 하나 가지고 있는 직선은 그 미지수로 뭐 해보라 그랬어? 묶어보라고 했잖아. 묶어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x-1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m이라는 값, 기울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1,1을 지납니다라고 했고, 그럼 1,1을 지나는 직선이 이 유리함수와 안 만나는 방법은 음이 무한대에서부터 계속 커져오는 거야, 기울기가. 그러다가 언제? 0이 되는 것도 포함을 해야 되는데 판별식에는 그 0이 되는 걸 설명을 못해. 알겠어? 네. 알겠어? 그래서 얘가 틀리는 거예요. 딱 하나의 이유. 뭐? 곱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되지 못하는 m이 0인 경우를 판별식에는 설명을 못한다고. 왜? 판별식은 2차에서만 나온 거니까 m이 0이 아니라는 게 이미 깔려 있는 거야 지금. m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잖아. m을 최고 차이의 개수로 가는. 뭔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결론 뭐 하자? 그림을 보고 끝내자. 그럼 그림을 보고 끝냈다면 사실 이거 연립할 필요도 없는 거 알게 되지. 왜? 유리함수의 그래프 상에서 여기에서 얘들아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 점근선의 교점 1,1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건데 이 빨간색 유리함수랑 안 만나도록 해봐 얘들아. 뻔하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뭐?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기. 이런 식으로 되기.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어? 0보다 작아져 있네. 그치? 그리고 누구 하나 포함하세요. 0 하나 더 포함하세요. 0보다 작거나 같네. 양수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 기울기는. 양수가 되는 순간 무조건 만나. 아무리 커지더라도 무조건 만나. 알았어? 그걸 그래프에서 끝냈고 답은 바로 이게 나오잖아. 됐냐? 네. 자, 몇 번을 한번 볼 거냐면 쭉쭉 넘어가세요. 몇 번을 볼 거냐면 풀었던 사람들도 있기는 할 테지만 유형 12번에 773번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 드립니다. 773번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개념 정리할 사람, 뭐야, 강의가 안 꺼졌네. 자, 안 꺼진 김에, 자, 요거 개념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그리고 773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773번.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내가, 주중만은 내가 이 설명 했는지 모르겠는데, A, 집합. 저걸 집합이 아니라고 뭐로 보아야 되지? A. 집합이 아니라? 그래프로 봐야지. 함수. 그 얘기 했었나?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의 정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라고 했었잖아.
기억나나? 소정이는 뭘 아니야. 줄말말에서 내가 3번쯤 설명했는데. 실마리 관점을 안 했어요. 뻥치시네. 자, 우리가 그리고 이걸 안 했을 리가 없어. 미친 자야. 내가 테스트 풀이 할 때마다 했었는데 뭔 소리야. 했어요. 자, 가자. 그래서 뭐야? 이것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그게 바로 함수의 그래프야. 오케이? 얘는 뭔데? 유리함수. 유리함수의 식을 만족하는 x, y라는 순서상. 함수 자체가 넣었을 때 만족하는 점들을 근으로 해놓은 거. 그걸 전부 다 이제 다 함수라 불러. 알았어? 아, 이빨에 뭐 꼈다. 그래서 A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유리함수의 그래프라고 읽어줘. 알았지? 함수 fx의 그래프라는 녀석의 정의가 뭐라고? x, y라는 점을 원소로 가져요. 어떤 x, y? y는 fx라는 식을 만족하는 x, y라는 의미에서 그냥 식만 넣어 놓으면 돼. 알았지? 이 조건 제시법을 읽는 방법이 이거잖아. 뒤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모든 이것들의 집합. 이게 집합의 정의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y는 fx라는 식을 만족하는 x, y라는 순서상 그걸 이제 좌표로 읽으면 그런 점들의 집합. 그게 바로 함수의 그래프. 알았죠? 아무튼 가자. A는 유리함수, B는 직선. 아, 직선. 보자마자 너희들은 해석을 해야지. 그냥 y는 ax 플러스 2 직선이네 하고 끝이 아니야. 저 ax 플러스 2는 어때? 어떤 직선이야? 기울기를 모르고지 뭘 기울기가야. 몰라요. 기울기는 모르고 2를 지나요. 대신에 2만 지나냐? 0,2 아니냐? 점의 좌표로 똑바로 안 읽어? 0,2라는 점을 항상 지나는 a의 값에 관계없이 a로 묶여 있잖아. 그래서 a로 묶어놓은 그놈이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0,2 즉 y절편에 항상 2가 되는 그런 직선. 근데 이번에는 뭐 하래? 세 번째 a와 b가 뭐 어떻게 됐어? 교집합을 만들어 봤는데 뭐가 됐대? 공집합. 그 말은 뭐야? a라는 함수와 b라는 함수의 교점이 없습니다. 끝.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즉 다른 말로 만나지 않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아세워지. 됐어?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와 직선에 대한 만나지 않도록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해? 그래프. 그렇지.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찾으려면 뭐부터 찾아야 돼? 점근선. x는 0, y는 2. 됐지? 그리고 누구? 저 직선 그릴 거야. 저 직선 그럼 우리 유리함수 완성하자. 유리함수 그래프 그래서 어떻게 완성을 하면 돼? x에다 뭐 넣어봐? 1. 그렇지. 1 같은 거 넣어볼까? 1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유리함수 1, 여기가 1 마이너스 2 땅 마이너스 2 됐나요? 요 놈을 지나는 유리함수 글래스 펑션을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려줘요? 점근선 잘 보고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맞냐고?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누구? 직선을 그려보자. 어떤 직선이라고? y절편이 2 얘를 지나는 직선을 그릴 건데 만나지 마세요다. 어떻게 되면 돼? 기울기가 양수면 되는데 0이어도 되네. 됐어? 그래서 최종 답은 A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답이에요. 판별식 볼 필요 있어 없어? 없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았지? 네? 네. 자, 그러면 774번은 사실 이것까지 너네가 알면은 제일 좋은데 774번은 판별식 반드시 써야 되고 그래프 안 그려도 되는 문제야. 어디까지? 그거를 내가 설명을 안 할 거야. 왜냐면 그거를 너네들이 스스로 고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는데 스스로 못 찾아서 내가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런 학생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럼 무조건 이러할 때는 이러하게 하면 되네 라는 공식을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습관이 있어. 예외가 항상 존재하니까 이거를 개념 정리를 안 해주겠지.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판별식 쓰세요 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방금 내가 설명한 보자마자 그래프 안 그려도 되는 걸 어떻게 알지를 찾아보고 싶다면 여러 문제를 풀면서 거기서 이 그래프 그려야만 하는 문제와 판별식에서 끝나는 문제의 공통점을 찾아봐. 오케이? 요 문제를 풀면서는 내가 힌트를 주기는 할게.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모르니까 뭐부터 하고 가자? 점근선. 뭐래? 그래프부터 그리고 가자. 그러기 위해서 점근선. 알았지? 네. 조용히 하세요. 락소. 자, 가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 자, x는 얼마?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y는 얼마? 2. 땅땅. 2. 그리고 x에 뭘 넣어봐? 빵. 넣으면 얼마 나와? 3. 0,3을 지나는 유리함수였어요. 맞나요? 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어. 자, 그 다음. 직선을 그리고 싶어. 직선. 어떤 직선? 그냥 y는 mx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0,0. 어떤 직선? 그렇지. 0,0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 그럼 너희들은 0,0에서 직선을 그릴 건데, 얘들아. 만나지 않도록 그리는 방법은, 자, 기울기만 변하다. 여기서 뺑글뺑글 돌리는 거야. 그때 좀 쉽게 생각을 해봐. 얘를 지나면서 돌리게 하려면 아무렇게나 찍 긋는 게 시작이 아니야. 기울기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점점 커져가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쉽게 가는 방법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봐. 어디를?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어디를? 오른쪽을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이거지. 거기서부터 점점 올려가면서 고민을 해봐. 근데 그렇다고 오른쪽만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울기를 볼 때는 오른쪽에서부터 오른쪽을 보고 올리면 되는데 왼쪽도 함께 그려. 자, 지금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나잖아. 언제부터 안 만나기 시작을 할까? 땡! 접할 때부터 그거보다 조금 커지는 순간부터 안 만나기 시작하겠지. 네. 맞아? 그리고 계속 만나 안 만나. 한동안 안 만나. 한동안 계속 안 만나다가 언제 다시 만나기 시작을 해? 또 접할 때. 그거보다 더 커져가면 계속 왼쪽에서 만나지. 그럼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거는 접하는 순간에 사이 범위에서 답을 내면 되겠지. 근데 접하는 걸 찾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어? 판별식밖에 없어. 그래서 판별식에서 답이 나와. 알겠어? 0,0을 지나야 돼요. y는 mx니까 0 넣으면 0. m이라는 미지수 가졌지. 묶어봐. 걔가 0 되도록 하는 x값 0. 그때의 y값 0.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또는 어떻게 봐도 되고 상수항이 없잖아. 무조건 0,0. 됐지?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가자? 연립을 해보자.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은 mx 그리고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2x 플러스 3은 mx의 제곱 플러스 mx. 그래서 이항시켜가지고 판별식 4분의 b를 써서 4분의 1은 안 된다. 그냥 판별식을 써서 뭐 하세요? 0보다 작으세요 하면은 답이 나와요. 알았죠? 이렇게 가는 거야. 힌트를 주자면 아니 이 말만 딱 한 키워드만 줄 거야.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디에 있을 때 그래프를 그려야만 한다, 그리지 않아도 된다가 정해진다. 알았지? 힌트는 그거야. 저 점이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디에 있을까? 그거의 공통점을 찾아봐. 알았지? 알았어? 자,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뭐? 775번 봐봐. 얘는 방금 우리 푼 문제랑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문제를 한번 잠깐 읽어봐요. 문제 읽는 시간 10초. 같은 문제일까, 다른 문제일까? 교점에 대한 얘기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유형으로 묶어는 놨지, 당연히. 근데 푸는 방식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얘는 무조건 어디서 끝나는 문제? 거의 대부분이 그래프에서 끝나는 문제. 판별식으로 할 수 없는 거는 x의 범위 설정. 오케이? 판별식은 그냥 온전하게 모든 그래프와 그래프를 봤을 때 만난 점이 몇 개일까를 보는 건데 얘는 특정 범위에서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그림. 오케이?
특정 구간에서 직선과 만난다 안 만난다에 대한 얘기는 90% 이상의 문제가 전부 다 그래프에서 답이 나와. 예를 들면 이거야. 유람선 그래프를 그려봐. 유람선 그래프를 그려봤어. 그려봤는데 여기에 유리함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쳐보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봐야 되는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거든. 그래서 걔만 뭐 해봐? 좀 진하게 표현을 해놔봐. 그리고 나서 이제 직선과 만난다 안 만난다를 할 건데 그 직선이 하필 요점을 지나. 기울기가 점점 커져가는 동안 만나세요 마세요는 이 범위에서 끝납니다. 판별식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지. 왜? 접할 때가 아니니까 기준이. 그래서 그림에서 끝나는 문제. 아무튼 결국 그래프를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판별식을 쓰자 까지는 똑같아. 알았지? 근데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온전하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특정 범위만 나온다는 거. 775 별표 쳐. 아니 이 유형 자체를 별표 쳐놨나? 유형 12번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너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 거의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봐. 자, 계독적만 하고 온 너희들은 어디가 어렵게 느껴지냐면 오늘 숙제에서 유형 17번과 유형 18번과 유형 19번 이런 문제를 우리는 뭐라 불러? 넓이. 그 뭐 산술기하 평균은 뭐지? 이거는 다 거리랑 넓이다. 17번 넓이, 18번 거리 또는 길이 또는 넓이. 유형 19번은 거리, 길이. 길이, 넓이, 길이. 뭐야? 응용. 그렇지. 응용 또는 활용. 보통은 활용형이라 불러. 응용은 조금 이제 조금 계산 과정을 복잡하게 하거나 표현 방식을 바꾼 걸 우리가 응용이라 부르고 이런 식으로 넓이나 이런 데 도형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 도형으로 넘어가는 건 보통 활용형 문제라 불러. 유형 17, 18, 19번은 뭐예요? 활용형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이런 유형을 새롭게 푼다.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예지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넓이를 구해야 되지. 네.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높이. 근데 밑변이 어디에 있어? 몰라. 그럼 그걸 알려면 뭐 해봐야 돼? 봐야지. 눈으로 봐야지. 근데 너희들이 눈으로 어? 여기 지금 수업이야. 아니 저기 언제? 저기 로비에서 어? 저기 로비에서 아 로비에서? 거기서 먹어도 돼. 깜짝이야. 뭐 하다 말했지? 삼각형의 넓이. 넓이. 넓이를 구하려면 그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길이를 구하래. 아니 이게 x축에 평행해가지고 그냥 x좌표들을 빼면 길이가 나올 수도 있고 비스듬하게 있어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드릴 수도 있고 또는 좌표 평면이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드릴 수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의 거리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리에 대한 최소값을 찾으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역시 그림을 봐야지. 그래서 797번으로 넘어가 보자. 797번 문제 보면은 뭐 구하기? 넓이가 50일 때 K를 구해보세요. 맞나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50이라는데 그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잘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잘이라고 대답하면 이빨 뽑는다 했지. 일로 와. 자, 넓이가 50.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삼각형 ABC가 어떻게 생겼어? 소정아. 굉장히 AB가 뭐해? X축에 평행하지? 네. AC는 어때? Y축에 평행하지. X축, Y축과 평행한 두 개의 선분을 갖는다. 무슨 삼각형? 이등변 같은 소리 하네. 직각삼각형이지. 아이씨 기름 때문에 안 나온다. 자, 직각삼각형이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로, 세로 곱해서 2분의 1 붙이면 끝나는데 AB의 길이를 가로로. 자, 가로의 길이 구하려면 AB에 뭐가 필요해? 길이. AB에 A와 B에 거리. 무슨 좌표? X좌표. X좌표들의 차. AC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A와 C의 Y좌표의 차가 길이다. 그렇지? 각각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좌표가 필요한데 아무런 점의 좌표도 안 줬어. 미지수로 하나는 잡아야겠다. 그렇지? 네. 누구를 가지고 시작하면 돼? A쪽. A에서부터 시작하라잖아. A라는 점의 좌표를 A, A분의 1로 해봤어. 그럼 B는 어때? A와 같아요. 뭐가 같아요? Y. 그렇지. Y.
그럼 얘는 y좌표가 a분의 1이 되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 두 번째, c는 어때? a와 무슨 좌표가 같아? x좌표가 똑같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y좌표 구할 수 있지. 얘는 a분의 k. 얘는 여기에서 y좌표가 a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값은 얼마야? 뭐지 이러고 있어. x분의 k에 뭘 넣었을 때 a분의 1이 나올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걸 고민을 하고 있다? 식에 넣으면 되잖아. 대각선 뭔 대각선? 뭔 대각선? 이게 신발 아, 크로스를 곱하라고? 그래. 자, 아무튼 AK 나온다. 네, 됐죠? 그럼 이제 가로 찾았지. 가로 얼마예요? AK에 마이너스 A. 세로 얼마예요? A분의 K에 마이너스 A분의 1. 자, 얘랑 얘를 이제 뭐 하는 거야? 가로, 세로로 가지고 삼각형 ABC 넓이 구하래. 그럼 얘들아, 삼각형 ABC 넓이를 그냥 구하면 되냐? 아니, 되긴 되는데 우리 고등학생이잖아. 사람이라면 생각 한 번만 하고 가자. AK-A가 편해? A로 묶는 게 편해? 왜? 안 묶어. 묶어야 된다. 알았어? 그런 생각을 좀 병행하면서 하자. 그래서 얘는 A로 묶으면 K-1만 남아. 2분의 1 곱하기 가로. 그 다음 세로도 마찬가지지 않냐? 뭐로 묶으면 편해 보여? A분의 1. 그렇지. 그럼 뭐만 남아? 그렇지. 그러면 A분의 1이 약분되는 게 보여? 보여요. 그 녀석의 뭐? 50. K-1의 제곱이 100. K-1은 10. 플러스 마이너스는 도대체 왜 맨날 빠뜨리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K를 찾아보면 뭐야? 11 또는 마이너스 9인데 그 중에 누가 답이야? 11. 왜? 보기. 아니지. 보기에 장난치냐? 왜 11만 답이야? 그 그래프. 그래프가 아닌데 마이너스 9를 아니지. 양수라고 했잖아. 됐죠? 그래서 11. 네. 됐음? 문제 똑바로 잘 쳐다봐. 그냥 감으로 하지 마. 수학만큼 명확한 과목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감으로 하려고 그래? 인 것 같아서라는 풀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런 거 없어. 알겠지? 고등학생들, 학생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풀이 인 것 같아서, 인 것처럼 보여서 그런 풀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말했듯이 명확한 거는 수학이고 모호한 게 사실 국어와 영어잖아. 국어, 영어는 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물론 그거는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겠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명확해 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근데 수학은 아무도 뭘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어. 오케이? 알겠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가볼까? 800번 마지막 문제.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800번. 자, 얘들아, PQ 더하기 PR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게 너네들은 어차피 지금 개념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제 학교 시험 대비라고 생각을 하려면 위에 있는 유형 이름 제발 보지 마세요. 산술기하가 뭘까? 왜 산술기할까? 그를 보기 전에 나 산술기하 잘 몰라. 보면 이런 생각부터 든단 말이야. 나 산술기하 기억 안 나는데? 물론 기억이 안 나면은 뛰어내려야지. 그치? 가정이 무너지고. 네? 뭐랬어? 가정이 무너지고 몰라? 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몰라요. 아, 몰라? 아, 씨. 대화가 안 통한다 진짜. 문찐이냐? 뭔가요, 뭐야? 그 옛날에 뉴스에 그 투신 자살한 어떤 아저씨 베란다에 매달려 있을 때 막 그랬었잖아. 막 뉴스 기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 뉴스 장면이야. 뉴스 장면에서 막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억울해서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막 이러했어. 그러면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결국 떨어졌거든. 뉴스에서 물론 밑에 쿠션 다 깔아놨어 이제. 그래서 구조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막 돈, 빚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 한 가정의 아빠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장면, 그것 때문에 게임하는 BJ들이 막 뭐 떨어지거나 뭐 낙사하거나 할 때마다 가정이 무너지고 이거를 이제 BGM으로 집어넣는데 너네 모르냐? 영실? 유튜브 안 보냐? 문진이야? 게임 관련 아. 안 봐서. 아 진짜? 확실하구만.
그 게임 있잖아. 막 약간 졸라맨 같이 생겨가지고 젤리처럼 막 생겨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 뭐 머리 잡고 막 하는 거 있잖아. 아. 그 게임 있잖아. 그 게임 할 때 뭐예요 저거? 몰라? 컨테이너 2개 위에서 막 싸우고 막 투닥투닥 싸우고 하는 거. 그 게임 알지? 네. 진짜로? 갱비스트. 몰라. 그거 4명이서 싸우는 거. 갱비스트 몰라? 갱비스트. 넌 알지? 규이는. 그거 BJ들이 그 떨어지는 낙사가 되게 많잖아. 그때마다 집어넣었었는데 예전에. 저기네. 아무튼요. 자, 아무튼 가자. 왜 이러다 말았지? 아, 산술기압 평균. 혹시 공식 기억 안 나는 사람? 나요. 나요. 뭐더라고? 아무 말 안 했어. 꼭 자, 가방 고기 주어질 때. 자,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양수 x에 대하여 이것의 최소값 구하세요 했다면 뭐 하면 돼? 답은? 네. 답은? 잠깐만. 답은? 답은? 2. 2. 왜? 이거는 2 루트 둘이 곱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됐지? 그 다음. 그럼 만약에 선생 x 더하기 x 더 마이너스 1분의 1은 x가 1보다 크거나 클 때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1을 해줘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거식 자체를 살짝 변형하고 가자 그랬지. 그래서 일단은 무슨 상태로? 역수의 합의 상태로 일단은 만들어 두는데, 그렇지. 이게 같도록 하기 위해서는 없던 1이 갑자기 마이너스 1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산술기하 쓸 때는 이 1 보지 말고, 그치. 이 상태로 쓰고 나서 2루트에 얼마야? 1이잖아. 그리고 나서 양변에 마치 1을 더하듯이 쓰세요 라고 했었지. 그래서 답은 얼마야? 3. 이제는 산술기하 단원이 아니잖아 시험이. 그래서 끽해봐요 이 정도야. 저거 한번 일단 가보자. 산술기하라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이 문제 보자마자 사실 안 들지. 그럼 너희들은 일단 뭐 해야 돼? PQ와 PR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아까 삼각형 넓이 한 것처럼 PQ와 PR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PQ와 PR의 각각의 점의 좌표들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그 점의 좌표를 이제 미지수 하나만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서부터 출발하면 돼? 그래프 위에 점 P에서 누구부터? P에서 P의 미지수를 뭘로 잡아? A, A 마이너스 1은 그렇지. 그럼 이제 PQ에서 Q는 어머? 그냥 유리함수 위에 점이 아니네. 몇 콤마 몇이야? A 마이너스 뭐래? A, 0이지. 그러면 이 세로의 길이 PQ의 길이는? A 마이너스 1 분의 8 마이너스 A요. 아니지. 그죠. 그냥 그거. 정신 안 차려? 네. 그냥 이거잖아. 네 맞아요. PR은 R의 좌표 몇 콤마 몇이야? 1, A-1 그렇지. 그래서 PR의 길이는 뭐예요? A-1. 그렇지. 끝. 그 둘의 합의 최소를 찾으래. 써봤더니 뭐야? 그냥 역수의 합이야. 됐어? 끝. 답은? 2루트 8이니까 2루트 8이니까 4루트이겠지? 네. 끝. 답은 4번. 이거야. 아 산수기가 재밌다. 그래서 역수의 합의 형태가 나왔네? 그러면 그거 하면 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야야야야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없으면 만들어요. 만들어 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801번도 무지 이게 하지 말고 그림을 살살 그려가면서 오케이? 그럼 P라는 점까지의 거리 OP의 길이를 찾아봐 식으로. 802번도 뭐야?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 OA PB. OA PB의 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가로 세로가 필요한데 가로 세로 하나의 문자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점의 좌표 이용하는 거야? P. 그렇지. 됐죠? 다음 장 넘어가 봐. 유형 19번도 마찬가지.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갈 거라고. 거기도 마찬가지야. 다. 뭐야 도대체 삼각형 PQR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래? 811번 같은 거 봐봐. S1 더하기 S2를 구하래. 우와 S1과 S2 우와 졸라 복잡해 보여. 안 해야지 별표. 이게 아니라고. 어떻게든 너희들이 S1, S2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의 좌표를 찾아야 되며 그 점들의 좌표를 모두 다 찾기 위해서는 어떤 문자 하나, 어떤 점에서부터 미지수 하나로 출발을 하면 될까를 고민을 하고 시작하는 거야. 알았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돼지표요. 아 오늘 너무 타가네. 아니야. 오늘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대진표 같은 거는 어차피 마플에 있으니까 그 마플 하면서 내가 설명 다시 해줄게. 보조 프린트 가지고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면서
그때 대진표를 마무리 해줄게. 알았지? 그때 소정이 그때 가서 얘기 꼭 해. 알았죠? 그리고 너 이마에 뭐 노란 거 뭐 묻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